안녕하세요. IBDP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고민,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내 예상 점수, 과연 최종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속 시원하게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예상 점수는 최소 보장 점수다. 여기서 떨어지진 않고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 다들 갖고 계시죠? 근데요, 과연 그 믿음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먼저 이 예상 점수는 오른다는 믿음이 사실은 오해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뭘 말해주는지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이유를 내신 선생님과 익명의 최점관 이 둘의 차이에서 찾아볼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표현력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점수를 결정하는 게 아는 것인지 아니면 전달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predicted grade, 그러니까 예상 점수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아주 간단해요. 학교 선생님이 평소 수업 태도, 과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걸 다 종합해서 이 학생은 최종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을 것 같다고 예측하는 점수죠. 주로 대학 원서 쓸 때 필요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점수가 과연 최종 점수를 보장해주는 티켓 같은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은 잠시 접어두고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 바로 IBO가 직접 공개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과연 이 공식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줄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55%. 이게 뭐냐면요. 2020년 IBO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 무려 55%가 선생님이 예측한 점수랑 다른 최종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중 1명 이상은 예측이 빗나갔다는 건데, 와, 이러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20년에 선생님들이 예상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7점을 예측한 경우가 35%나 늘었고요. 6점이나 7점을 준 경우도 17% 이상 증가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선생님들의 기대치는 올라갔는데 외부 채점관의 칼 같은 기준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누가 채점하느냐의 문제예요. 평소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는 것과 생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상 점수는 어때요? 나를 잘하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봐. 이 방향이 더 좋겠어 하면서 도와주시죠. 일종의 따뜻한 보호막 안에서 만들어지는 점수예요. 하지만 최종 시험은요. 완전 땀산이죠. 내 답안지를 채점하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답안지, 그 결과물 하나만 보고 냉정하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점수 차이를 만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범인을 찾아볼 건데요. 바로 표현력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이걸 명확한 문장으로 꺼내놓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억울한 감점 포인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잉글리시 A에서는 문법이 좀 어색하거나 표현이 꼬이면 분석을 잘 해놓고도 언어 점수에서 와르르 무너지고요. 경제학에서는 평가라는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바로 점수가 깎여요. 과학 과목은 더 심해요. 부정확한 용어 하나, 애매한 문장 구조 하나가 바로 점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전부 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자, 실제 과학 답안지에서 진짜 흔하게 보이는 문장이에요. Because the rate go up. 비율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요. 문법도 틀렸지만 그걸 떠나서 굉장히 미숙하고 부정확하게 들리지 않나요? 채점관이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학생은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감점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한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The rate increases because. 즉, 비율은 뭐 때문에 증가한다. 어때요?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 하나가 문장 전체를 훨씬 더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주죠. 바로 이게 높은 점수를 받는 답안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학생들에게 진짜 어려운 과제는요. 사실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더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과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점수가 100점이라면요. 그중에 여러분이 아는 지식 자체는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무려 70%는 뭐냐고요? 바로 그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최종 점수를 좌우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예상 점수는 그냥 예측일 뿐 절대 보장된 점수가 아닙니다. 둘째, 최종 시험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엄격하게 채점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은 그냥 바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을까? 공부의 무게중심을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전달하는 것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최종 점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